새벽 4시. 차가운 공기가 전장을 감쌉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로군의 남부 전선 보급 거점인 말리폴레 탄약고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단 94초 만에 해당 시설은 맹렬한 폭발에 휩쓸렸고 수백만 파운드의 탄약이 불길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민첩한 드론 한 대는 거의 무적처럼 방어망을 뚫고 진입했고 현장에서는 최소 6명의 정예병사가 사망했으며 시설은 사실상 전소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 놀라운 공격은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서 정보전, 전자전, 심리전이 복합작용한 현대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왜 이 탄약고가 목표가 되었는지, 어떠한 방어체계가 구성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이 거의 요새화된 목표의 허점을 포착했는지 이 모든 것을 이 장에서 차근차근 밝힙니다. 말리폴레 탄약고는 단순한 무기 저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전선 후방에 자리한 이 거점은 로군의 남부 전쟁 작전에서 필수 불가결한 보급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고 보도에 따르면 이곳이 담당하는 포탄 수화기 로켓탄의 비중은 최대 50%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설을 잃는 것은 단순히 무기 한두 개를 잃는 것이 아니라 전투 지속 능력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로는 이 탄약고의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펜트서 S1, 판츠르 S1,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거리 대공 미사일과 자동포를 결합한 복합 대공 무기 시스템으로 기동성과 반응 속도를 강조한 설계입니다. 위키피디아 또한 주변에는 ZU-23E 대공 기관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근거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보리소글레브스크-2, 보리스고렙스크-2 시스템이 설치되어 적의 통신 및 GPS 신호를 교란하고 드론 통신을 방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위키피디아. 하지만 견고해 보이는 방어도 완전 무결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먼저 맥사어 위성 영상을 동원해 탄약고 구조와 주변 지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건물 배치, 지붕의 형상, 주변 장애물과 차량 동선 등을 고해상도 위성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타격 경로 및 은신 지점을 미리 예측하는 데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해 고고도 정찰 드론인 레100이 투입되었습니다. 약 6,500피트, 약 2,000m, 상공에서 비행하며 탄약고 및 주변 방어 시스템이 내뿜는 전자파 신호를 수집하고 프로파일링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공 레이더 또는 통신장치의 전자파 패턴이 분석되었고 방어망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파르티잔, 지하 저항자, 네트워크가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로군의 보급 차량 이동, 병력 배치, 탄약 운반 경로 등을 실시간 감시하여 정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험인티, 인간 정보은 위성이나 신호 분석이 닿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며 작전의 좌표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작전은 국제평화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습니다. 러시아는 남부 전선에서 돌파 작전을 준비 중이었고 이 탄약고는 그 돌파 작전의 핵심 보급 노드였습니다. 만약 이 탄약고가 온전히 남아 있었다면 러시아는 회담장에서 군사적 우위를 활용한 강경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파괴된다면 그 여지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을 전략적 타이밍으로 설계했고 평화회담 이전의 군사적 우위를 무너뜨리는 쇼크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 탄약고를 만전지대로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전선에서 다소 떨어진 지리적 위치, 그리고 강력한 방공망 배치로 인해 병참사령부는 이 거점을 후방방어 거점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판단을 뒷받침하듯 러시아 해병대, 네이벨 인펀트리, 일부 병력과 아커메트 바스탁 UAV,
아크마트 보스토크 무인기 부대가 이 지역 방어에 추가 배치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강화 배치는 탄약고를 일종의 요새처럼 위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방어의 두께만을 믿는 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무장망도 적의 정밀한 관찰력 앞에서는 언제든지 허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벽을 부수는 무기를 던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 허점, 감시 사각지대, 전자파 패턴, 병력 배치 변경 등을 모두 교란시키며 이 탄약고를 보이는 요새에서 보이지 않는 표적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의 어둠 속에서 말리폴레 탄약고는 분명 강고한 방어력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정보 전술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타이밍과 방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격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점이 되는 핵심 거점이었던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 요새를 향한 공격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드론이 어떻게 방어망을 무력화했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추적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택한 도구는 화려한 무기도 고가의 무기도 아니었다. FPV, 퍼스트 퍼선 뷰, 상업용 드론을 기반으로 개조한 기체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 드론은 하이브리드형 설계를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약 10파운드, 약 4.5kg의 폭발물을 실을 수 있도록 개조되었다. 통신 제어 방식 또한 일반 무선 링크 대신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유선 제어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전자전 방해에 강한 방식으로 비용은 고작 $500 수준이었다. 이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인 설계 뒤에는 무려 12일간 이어진 치밀한 준비 작업이 있었다. 이 작전을 주도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정보작전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허위 통신 작전을 펼쳤다. 헤르손, 커선,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지상 공격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가짜 무선 통신을 적의 감청 주파수대로 흘렸다. 이로써 러시아군은 관심을 그곳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침투 단계다. 우크라이나 측은 처음에 CCTV 등 러시아의 영상 감시망을 해킹의 목표 차량을 추적하려 했다. 그러나 강력한 사이버 방어망에 차단당했다. 즉시 제2안이 발동되었다. 탄약고로부터 불과 약 2km 떨어진 지점에 잠복해 있던 파르티잔, 지하저항군들이 대상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여 스타어링 위성통신망을 경유해본부로 전송했다. 이렇게 확보된 실시간 좌표는 작전을 수행하는 조종사에게 즉시 전달되었다. 드론의 이륙은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졌다. 고도는 단지 약 40m, 즉 130피트 수준이었다. 이러한 극저고도 비행은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면서도 주변 장애물과 지형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본체는 저소음 설계가 가미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시각적으로도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는 교란 작전을 병행했다. 대략 $200 수준의 저가 드론 5대를 띄워 각종 전자 신호를 발신하게 하여 마치 대규모 드론 수험이 접근 중인 것처럼 보이게 꾸몄다. 러시아 측 반응은 빠르고 바로 왔다. 펜트서 S1 방공 시스템이 발동되었고 57E6 미사일 57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한 발당 약 $60,000 가치로 본다면 러시아는 총 약 $342,000을 낭비한 셈이다. 그러나 이 미사일들은 모두 허위 목표물에 쓰였고 실제 기체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 사이 본 기체는 조용히 표적을 향해 접근했다. 하지만 작전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약 20마일시, 약 32km/h의 강한 횡풍이 드론의 비행 경로를 흔들었다. 조종사는 인공지능 보조 조정과 수동 보정을 병행하면서 미세 조작을 반복했다. 더불어 광섬유 케이블이 전신주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인근에서 발사된 그레드, 로켓의 폭발이 충격파를 전해와 기체가 흔들렸다. 이 위기 속에서도 조종사는 기체를 재빨리 제어해 창고 건물 뒤로 유도했다. 시야를 피한 뒤 케이블 손상을 최소화하며 통신을 복구했다.
링크가 복원되자 마지막 공격 단계로 진입했다. 지상 쪽 파르티잔 보고는 명확했다. 6명의 러시아 병사를 태운 트럭이 적절한 위치에 정차해 있었고 이 위치가 사전에 분석된 진입 경로와 일치했다. 드론은 건물이나 폐허 구조물을 은폐물로 삼아 은밀히 접근했다. 속도는 약 37마일시, 약 60km/h까지 끌어올렸다. 목표물의 엔진 블록 부근에 충돌하면서 폭약이 점화되었고 동시에 트럭 연료 탱크의 착화가 이어지며 대형 폭발을 일으켰다. 이 폭발은 창고 내부에 저장된 수많은 탄약과 폭약을 연쇄 폭발시켰다. 3분가량 이어진 2차 폭발은 엄청난 열과 충격파를 동반했고 그 결과로 탄약고는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러시아 긴급 대응팀은 이미 복구의 여지가 없는 잿더미만을 마주했다. 이 타격이 가져온 파급 효과는 컸다. 마리폴레 보급 회로는 단절되었고 약 1만 명 규모의 러시아 병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동시에 3주치 보급 물자가 한순간에 사라져 전선 운영 여유는 급격히 줄었다. 단순한 전술적 손실을 넘어 심리적 충격도 막대했다. 러시아 지휘부와 보급 조직은 향후 작전 설계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은 현대전의 본질을 보여준다. 비용은 낮추고 정확성은 높이며 정보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전투 방식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시대다. 세기인티, 신호정보, 퍼미인티, 인간정보, 상용 드론, 인공지능 보조 제어 믿을 요소의 결합이 가능성을 바꾸었다. 고가 장비가 결코 절대 강자임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유연한 사고와 복수 대비책을 갖춘 쪽이 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